포티넷 금융 웨비나 기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금감원 클라우드 이용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변화된 환경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티넷의 박현희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포티넷의 박현희입니다. 네, 오늘의 발표 주요 내용 알려주시죠.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요 내용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가 바뀌어서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 그리고 이 가이드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보안의 상세한 유지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금융보안원에서 발표한 금융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세한 가이드 내용을 보기 전에 지금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이 가이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금융 업무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금융권에서도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많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가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상품이나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AI 기반이나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서비스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럴 때도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의 장점이 되고요. 그래서 기존 금융권에서 기존의 정보계나 채널계뿐만이 아니라 계정계에 대해서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할 정도로 지금 활발하게 클라우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가이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나온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보시면 몇 가지 보안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기존의 다른 데이터 센터의 보안이나 예전에 나왔던 버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적인 보안 위협 중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에 특히 영향이 큰 위협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는 많이 쓰시는 이 내용이지만 관리자 계정에 대한 이중인증 같은 강화된 보안 조치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언급도 있습니다. 56페이지에는 클라우드 이용하는 사용자 계정이죠. 앞에는 관리자 계정이었지만 이런 이용자 관련 계정들에 대한 관리, 또 비인가 계정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 58페이지에는 또 특히 클라우드 시스템 접속할 때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최근에 또 많이 핫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접속 단말이나 접속 이용자에 대해서 딱 필요한 만큼의 권한만 주고 지속적으로 신뢰를 체크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지향해서 설계하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61페이지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드실 때 내부에서도 똑같이 네트워크 분리 기능, 망분리라던가 아니면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분할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논리적 망분리를 구현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클라우드 실제 서비스에서 VPC라든가 버추얼 네트워크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망분리가 되려면 적어도 VPC를 별도로 구분해야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VPC로 망분리가 되면 그 망 사이에서 또 보안적인 고려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63페이지에는 이제 금융회사에서 클라우드로 연결 구간에 침입 차단 시스템이나 정보보호 시스템들을 통제를 적용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된 계정만 접속할 수 있게 계정에 대한 관리, 통신 채널 암호화, 멀티팩터 인증들을 수행하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실 일반적인 금융 분야 네트워크 보안과 굉장히 비슷하거나 동일한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67페이지에는 로깅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시스템들도 접속이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유지돼야 되고 1년 이상 보존돼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전자금융 감독 규정, 이미 있었던 전자금융 감독 규정 요구사항을 그대로 클라우드에서도 준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70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해킹이나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전자금융 감독 규정의 15조 1항을 인용하면서 이것도 클라우드에서 똑같이 준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약간 다른 이제 보안보다는 이제 망분리나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망분리 예외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조금씩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43페이지에 보시면 결국 사스
서비스,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128페이지에서는 앞에 세션에 나온 것처럼 망분리에 대한 예외 조치에 대한 내용들도 언급이 되는데, 예외를 처리할 경우에 그러면 그냥 예외로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금융기관에서도 보완적인 내용을 좀 추가하고 예외에 대한 범위 같은 거 지정하는 것들 나옵니다. 130페이지도 비슷합니다. 사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어떤 부분을 고려할 것인가, 메인 업무이냐 아니면 단순히 방문이냐,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자주 언급된 것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요. 64페이지나 이 3페이지도 지금 방금 앞 페이지에서 나온 거랑 계속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서 금융회사가 더 선택권을 확대해 주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더라도 결국은 그 금융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군데군데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검토해 보니 확실히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내부 보안부터 알려주시죠. 네,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금융회사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많은 자기의 서비스를 옮긴다는 것은 결국 자사의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로 이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클라우드 내부는 결국 금융회사의 데이터 센터 내부나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의 보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리소스에 대해서 잠재적인 보안 리스크나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충분히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을 통해서 클라우드 내부의 트래픽이 노스,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들에 대한 보안 위협을 잘 탐지하시고 또 필요할 경우 차단하셔야 되고요. 클라우드 플랫폼과 기술적인 연계 구성도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 클라우드의 플랫폼 인프라는 이런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내에서도 HA, 하이 어베일리빌티나 빠른 페일오버가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시는 차세대 방화벽 같은 여러 가지 제공하는 기능들, 웹 필터라던가 어플리케이션 제어, 그다음에 침입 차단 시스템, 바이러스 차단 시스템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 중앙 집중 관리나 로깅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앞에서 그 이용 가이드와 연결이 다 됩니다. 이용 가이드에서 몇 번 언급해 드렸던 부분 중에 45페이지나 63페이지, 70페이지 내용이 결국은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때 일반적인 금융 분야 네트워크 보안과도 비슷하게 구성해야 된다는 언급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로 이중화 구성을 하실 때도 클라우드 내에서 네트워크 분리 기능을 구현하시면 결국은 이제 자기 자체 데이터 센터만큼 충분히 보안 장비들을 하이 어베일리티가 되도록 구성하셔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구성 방안에서 이제 중앙 집중화된 모니터링이나 관리 이런 부분도 다 이용 가이드에도 언급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검토하셔서 내부 보안에 대한 시스템들을 만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가 아이디하고 이렇게 패스워드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보니까요. 해커에 의해서 탈취된 접속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접속 보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부 보안만큼 중요한 것이 또 접속 보안입니다. 결국은 클라우드는 다른 데 있죠. 자기의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 제공자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지도 하나의 중요한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나 데이터 센터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본사, 지사 또는 재택근무에서도 결국은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그리고 충분한 가용성을 확보되면서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가용성이나 보안 기술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하실 때 관리자의 계정에 대한 충분한 인증, 투팩터 인증, 멀티팩터 또는 클라우드 사용자에 대한 접근 제어, 그리고 접속하시는 경로에 대해서 SSL VPN 같은 걸 쓰신다던가 또는 GTNA 같은 기술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점이나 본사에서 접근을 하실 때는 SD-WAN 같은 최근에 네트워킹의 효용성을 높이는 기술도 이 클라우드에서도 똑같이 활용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리자 계정 이나 사용자 계정 접속할 때 투팩터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아마 가이드에서도 미리 나왔지만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클라우드 접속 보안을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 사용자 중에서도 계정 관리 부분 내용이 이 계정이 맞느냐 틀리냐, 또는 회사 계정이냐 아니면 개인 계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SSL VPN이나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 대해서
가이드에도 언급이 되었고 앞에 세션에 나온 것처럼 카카오뱅크 사례에서도 어떻게 접속을 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은 검토하실 부분인데 SSL VPN이나 GTNA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충분하게 이 사용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태가 바뀌지 않았는지 지속적인 상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망분리 규제 완화에 대비한 보안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망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적인 것을 구성할 것인지 부분입니다. 앞에 1번, 2번은 내부 보안과 접속 보안이고요. 망분리 규제 완화는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망분리 때문에 기업 내부 사용자가 클라우드의 사스에 접속할 때도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내부 보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클라우드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부분이고요. 맨 왼쪽에 약간 핑크색 그림이 에즈이즈, 그러니까 망분리가 완벽하게 돼 있을 경우엔 업무망 PC와 인터넷망 PC가 각각 업무만 접속하고 인터넷만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언급된 것처럼 망분리 규제 완화를 되면서 하나의 PC 또는 하나의 공간 사무실에서 업무도 접속할 수 있고 인터넷도 사용될 수 있고 특히 그 인터넷이 사스 같은 업무를 쓰기 위한 인터넷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업무인데 인터넷에 있는 거죠. 내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카카오뱅크 사례처럼 2B 모델의 1번은 SSL VPN이나 GTNA 같은 또 VDI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하나에서 둘 다 접속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또 2번 같은 경우도 많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지만 접근 제어 솔루션, 망분리 솔루션 또는 이제 브라우저 격리 솔루션 이런 것들, 이런 솔루션을 도입해서 규제 완화 대상 PC에 대해서는 업무와 인터넷을 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기업이 사용하는 사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 사스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 데이터 유출이나 아니면 잘못 활용되는 것을 좀 모니터링하기 위한 캐스빗 솔루션들도 같이 활용을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 지금까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다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자면 결국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많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금융권에서도 클라우드로 전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에서는 그렇지만 가긴 하지만 여전히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환경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나 보안을 충분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차세대 방화벽 기반의 서드파티 클라우드 파이어월이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검토하셔야 될 거고요. 특히 또 GTNA나 투팩터 인증, 인증 강화된 부분에 대한 것도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자체적인 보안 책임이 강화되면서 이런 부분의 보안 강화가 필요하고요. 사스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데이터들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포티넷은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 구축 사례나 유연한 제품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금융권에서 검토하실 때 저희 제품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검토하고 안전하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박 이사님이 구체적인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